안녕하세요. 농바시 대표 김열입니다. 오늘은 블록체인을 미래 농업 기술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주제로 농바시 제 86강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블록체인 기술이 최근에 나온 개념이지만 굉장히 신기한 기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이변조가 불가능한 기술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진행을 함으로써 이제 공공 분야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PPT를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농업 분야에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농민들도 이런 것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바시를 통한 새로운 소득 창출, 블록체인을 미래 농업 기술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제인데요. 농바시 제 86강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농바시를 검색하시면 저의 다양한 강좌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오셔서 무료로 시청해 주시고 유익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블록체인의 흐름은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중앙 집중 방식의 탈중앙화를 선언하며 모든 거래 기록을 네트워킹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들이 나누어 가짐으로써 원장을 분산해서 10분마다 저장하게 되므로 이변조가 불가능한 기술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약 분야에 본격 활용되고 확장 중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블록체인 기술이 가상화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움직이려면 그런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가상화폐이며 가상화폐가 없으면 블록체인 기술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산물이라고 부르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한 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시련도 있었습니다. 2016년, 17년도에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떼돈을 번다는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겁나게 사람들이 많이 여기에 달려들었죠. 전 세계 비트코인의 20%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1만원도 안 가는 것이 2,800만원까지 올랐으니 가히 투기 열풍이 불만도 합니다. 그 후에 430만원까지 떨어지고 300만 명이던 비트코인 인구가 4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은 공공거래 장부라고 할 수 있죠.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라고도 하는데요. 거래 때마다 생산된 정보를 암호화해 가지고 블록이라는 장부에 담아서 저장을 하고 이를 시간순으로 10분마다 한 번씩 체인처럼 연결하는 방식을 갖다가 블록체인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래에 참여하는 분들은 거래에 참여하는 분들이 이를 보증을 하죠. 중앙 집권식이 아니라 이렇게 블록으로 전부 10분마다 한 번씩 저장된 거를 거기에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이 나눠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탈중앙화라고 하고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래 기록들이 10분마다 한 번씩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변조가 불가능한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장점은 전문가들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디지털화폐, 그 다음에 암호화폐가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대안이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들이 중개 과정이 생략되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부동산 거래를 하거든요. 공인중개사 가운데서 보증을 쓰고 또한 신뢰감을 갖게끔 어떤 문서를 작성해주고 그러거든요. A와 B 사이에. 그러면 이런 중개자가 필요 없이 A와 B가 블록체인망을 이용해가지고 직접 거래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금융거래라든지 부동산 중개, 자동차 렌탈 분야에 본격적으로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농업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이 됐다고 하네요. 세계 4대 농기업으로 들어가는 ABCD, 즉 아처, 번기, 카길, 드레피스 이러한 농대기업이죠. 농업 분야. 그래서 국제 곡물거래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블록체인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예측 가능한 재활용
기술 시스템을 설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유럽연합은 블록체인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분야도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에 뛰어들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시아 국가들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국가 이미지를 쇄신하고 블록체인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태국 정부는 농산물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솔루션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는 국제 구호개발기구가 제공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서 영세농들이 직접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검토 중에 있거나 막 그러는데 제주도 원희룡 지사께서 제주도를 블록체인 특구로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내용이네요. 자, 제안입니다. 농업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저는 블록체인 기술이 투자를 확대하고 핵심 기술을 보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안전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농식품을 생산해서 국민에게 제공하는 농산업이야말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장에서 식탁까지 소비자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유하게 한다면 신뢰감이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죠. 아울러 PLS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PLS는 뭐냐면요. 내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를 PLS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상당히 농업계에서도 이를 우려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지금 무슨 말인지조차도 모르는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시행이 상당히 부작용을 일으킬 거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야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작물별로 허용된 농약 목록을 포함한 생산 및 물류 정보를 블록체인에 담아 유통시키는 농산물 이력 추적 블록체인 기술이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이미 지금 연구가 착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연구가 끝나면은 PLS 분야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시켜가지고 아마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PLS도 적용 가능하다고 나오네요. 이를 통해서 소비자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고 국내 농산물 보호장치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PLS 정착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물로서 한국 농업 발전을 이끌어가는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확장시켜서 농업 분야에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연구와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농밭실을 통한 새로운 소득 창출, 블록체인을 미래 농업 기술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제로 농밭시 제86강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요, 댓글을 좀 달아주시고, 또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